안녕하세요. 굿모닝 퍼스트입니다. 인텔 2부로 돌아왔는데요. 인텔의 도전 과제와 미래 전략이라는 제가 타이틀을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인텔이 가장 큰 실적을 내는 부분이 클라이언트 컴퓨팅 이 부분이 세그먼트인데요. 이 부분에서는 어떠한 도전과 전략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는지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토탈 CPU 이 부분에 있어서 2022년 2분기, 23년 1분기, 23년 2분기의 기록, 비록 조금 지나긴 했지만 충분히 어떻게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도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먼저 도전 과제로 봤을 때 첫 번째, PC 시장의 성장 둔화로 인한 매출 감소가 있는데 마이크론 제가 준비하고 있는데 마이크론도 25년도에 PC 시장이 성장 둔화할 거라고 또 예측했던 그러한 컨퍼런스 콜이 있었는데요. 왜 PC 시장이 성장 둔화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는 여러분 요즘에 모바일 기기의 대체가 있죠.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가 기존 PC 사용자들의 업무 환경을 대체하고 있죠. 두 번째로 클라우드 확산이 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의 보급으로 사무실 밖에서도 업무가 가능해져서 PC의 필요성이 감소하고 있는 것. 그리고 경기 침체 등이 있죠. 그러니까 PC가 안 팔리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PC 시장이 점차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인텔은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러한 논리적인 결론을 지을 수가 있죠. 두 번째로는 AMD 등 경쟁사의 성장인데요. AMD의 클라이언트 컴퓨터 시장 점유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데스크톱 CPU 시장에서 AMD는요, 2024년 3분기 기준 28.7%로 전년 대비 9.6% 증가하였고요. 23년 4분기까지는 사실 19.8%였는데 24년 1분기 큰 폭으로 상승했거든요. 어쨌든 1년 사이에 약 10% 증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AMD의 모바일 CPU 시장에서는 2024년 3분기 기준 22.3%로 전년 대비 약 3% 증가한 모습 보여주었고 전체 CPU 시장에서는 성장이 거의 없어요. 24년 1분기 기준으로 20.6% 보여주었고 국내 시장에서는 24년 4월 기준 55.1%로 인텔을 제치고 1위를 달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AMD는 특히 데스크톱 CPU 시장에서 큰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약 10%의 연간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죠. 라이젠 시리즈의 성능과 가격 경쟁력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체 PC CPU 시장에서는 여전히 인텔이 약 80%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지만 AMD의 지속적인 성장을 계속해서 어떻게 봐야 된다? 인텔의 주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해야 되고 AMD 주주 입장에서는 성장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인텔과의 격차가 빠르게 좁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면 되겠죠. 그리고 CPU 공급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PC 시장의 성장을 둔화시키고 있는데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이 급성장하였고 그러므로 서버용 CPU 수요가 급증하면서 PC용 CPU 생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두 번째로 데이터 분석 수요 폭증하여서 14나노 CPU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다는 또한 PC 성장의 둔화로 이어지고 있고요. 세 번째로 공정전환 지연 인텔의 경우 14나노에서 10나노, 7나노로 공정전환이 지연됐죠. 그러면 생산 능력이 어떻게 됐나요? 제약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리고 AI와 머신러닝의 발전으로 인하여 GPU와 같은 고성능 프로세서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다는 것 또한 PC 시장의 성장의 둔화의 원인이 되었다라고 밝혀지고 있네요. 그렇다면 미래 전략으로는 AI PC 시장의 확대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2025년까지 AI PC 1억 대출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맞게끔 차세대 프로세서 라인업 출시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루나 레이크와 에로우 레이크 제품군을 출시 그리고 2025년 하반기에는 펜저 레이크 출시 예정하고 있는데 프로세서 성능이 향상이 되거든요. 루나 레이크는 현 세대 대비 AI 처리 능력을 3배 향상, 약 120 탑스 수준의 AI 처리 성능 제공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생태계 확장 또한 노리고 있는데요. 100여 개 소프트웨어 제조사와 협력하여 AI PC 생태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300개 이상의 프로그램에서 AI 기능을 제공하고요. AI PC 가속 프로그램 가동 및 인텔 AI 파트너 얼라이언스 운영, 브랜딩 전략 변경 등이 있는데 미래 클라이언트 기술 로드맵을 반영한 새로운 브랜딩 체계 또한 도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인텔의 파운드리 산업 도전과 전략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는데 먼저 현재
현재 상황에 대해서 준비했거든요. 인텔은 21년 3월 파운드리 산업에 진출하였습니다. 현재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은 누가 가장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했죠? 복습 TSMC 약 64% 점유율을 독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텔은 2024년부터 파운드리 사업을 독립된 법인으로 분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5년 목표는 무엇이냐? 1.8나노 공정 18A 양산을 2025년 연말부터 시작하는데,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의 경쟁력 측면에서 또 다른 TSMC와 그리고 삼성과 함께 이제는 비벼볼 만하다. 이게 인텔 측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AMD 분석하면서 봤던 건 스펙적으로 어떠한 것들을 따라잡는 거는 가능하더라도 실질적인 성능 측면에서는 또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저희가 AMD를 통해서 저희가 배웠던 기억이 있죠. 그렇습니다. 인텔 파운드리 실적은 굉장히 좋지 못하죠, 여러분. 봤을 때 2023년도에 줄어들고 있죠. 2021년도 228억 달러, 274억 달러, 하지만 무려 190억 달러까지 떨어지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것은 나노 기술의 기술 저하로 인하여서 이렇게 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영업이익 또한 마이너스 계속 증가하고 있죠. 이 화면을 계속해서 이렇게 넘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또 설명드리면, 인텔은 21년 3월 파운드리 진출을 했는데 AI 칩 생산을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와 협력하여서 150억 달러 규모의 생산 계획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희소식이죠. 왜냐? 95%가 본인들 거 이렇게 주로 생산하다가 이제 외부 소스로 인하여서 생산하기 시작했다고 하니까, 이것을 시발점으로 인하여 다른 업체들과의 어떤 협력이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규모 또한 150억 달러면 적은 규모가 절대 아니죠. 장기 전략으로 27년까지 14나노가 아닌 1.4나노 공정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이 잘 이루어졌을 때 27년, 28년, 29년, 30년쯤 되면 삼성을 이길 거라는 그런 예측 또한 인텔에서는 하고 있거든요.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전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제가 방금 언급드렸던 외부 고객사를 위한 라이브러리가 부족하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 세 번째, 재정, 건정성 확보 등이 문제가 있는데, 저는 2025년이 인텔 파운드리 사업에서 본격화되는 중요한 시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25년부터 26년, 27년 돼서 손익분기점을 돌파하는데 25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고, 1.4나노 공정 도입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텔은 사실은 데이터 센터 및 AI 부분에서도 인텔의 도전과 미래 전략을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인텔은 데이터 센터 및 AI 부분에서도 다음과 같은 미래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AI 가속기 개발하고 있는데, 인텔은 가우디 3라는 AI 가속기를 출시하여서 엔비디아의 경쟁에 나섰습니다. 가우디 3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우수하고 전력 효율이 높다고 인텔 측에서 주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을 통하여서 소프트웨어 생태계 구축을 하고 있고요. 인텔은 25년 AI 시장에서의 준비회로 삼아 생태계를 정비하고 있고 제품 로드맵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는데, 네이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들과 협력하여 AI 반도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처음에 1부에서 그 네트워크 및 엣지 이 세그먼트는 실적이 계속해서 나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했죠. 맞습니다. 인텔은 엣지 컴퓨팅과 AI 결합에 주목하고 있는데, 새로운 엣지 플랫폼을 통해 기업들이 엣지에서 AI 애플리케이션을 쉽게 개발, 배포,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세스 포트폴리오에는 인텔은 아톰, 제온, 비전 프로세스, FPGA 등 다양한 프로세스를 제공하여 엣지 AI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on-device AI를 강조하는데요. 데이터 보안 및 지연 시간 감소를 위해 클라우드 대신 엣지에서의 데이터 처리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반응 또한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이러한 전략을 통해 인텔은 AI와 데이터 센터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엔비디아와 AMD 등 경쟁사들과의 격차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파운드리 사업의 적자와 시장에서의 도전으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어려움을 피할 수는 없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정부와 인텔의 관계에 대해서 한 번 정도 들어보신 분도 많으실 텐데, 어떻게 실제로 미국 정부가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고 있는지를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반도체 보조금, 미국 상무부가 인텔에 78억 6,500만 달러의 보조금을 확정했고요. 바이든 정부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추가 지원으로 국방부로부터 30억 달러의 계약을 수주하여 총 정부 지원금이 무려 108억 6천만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국방 분야 협력 강화에서는 램프,
램프-C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인텔은 미국 국방부의 램프-C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첨단 18A 공정 기술을 활용한 국방용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이죠? 나라 국방부의 협력은 안정적인 수익원을 확보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군사용 반도체 제조하고 있는데 인텔은 시큐어 엔클레이프 계획을 통해 35억 달러 추가 보조금을 받아 군사 및 정보 분야용 첨단 반도체를 생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내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려고 하는 정부의 노력이 있는데 이것을 통하여서 일자리 창출, 인텔의 투자로 약 무려 3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미국 국내 생산 확대죠. 애리조나, 오하이오, 뉴멕시코, 오레곤 등 여러 주의 생산 시설을 확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정부에서도 미국 내 기업들을 키우는 것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불확실성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하지만 트럼프도 크게 인텔을 향한 보조금을 막거나 변경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이러한 협력 관계는 미국의 국가 안보 강화, 경제 성장, 그리고 기술 리더십 유지를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인텔의 경영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가 조정되기도 하며 이는 양측의 관계가 상호 이익을 기반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인텔이 못하면 보조금을 줄이고 있어요. 그리고 양측에 상호적으로 도움이 돼야 된다고 하는데 사업가 출신인 트럼프가 어떻게 해나갈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의 결론인데 인텔은 아직도 증명해야 될 과제가 많은데요. 먼저 지속적인 영업 손실이 인텔의 파운드리 부분으로부터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2023년에는 아까 제가 신문기사 스크립한 걸로 보여줬죠. 무려 69억 5,500만 달러의 손실을 기록했고요. 대규모 투자 부담 또한 남아있거든요. 인텔은 파운드리 사업을 위해서 미국과 독일에 각각 무려 27조 원, 44조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21년 3월달에 시작한 파운드리 사업이 더욱더 큰 투자를 하려고 하자 전 CEO가 해고되는 일도 있었죠. 왜 자꾸 투자를 하려고 하냐는 거죠. 파운드리 사업을 위해서. 공정과 수요를 위한 투자를 하지. 이런 내부에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외부 고객 확보가 어렵습니다. 물론 마이크로소프트와 이런 협력이 있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 정도는 사실 택도 없죠. 그리고 재무 구조가 개편돼야 되는 부담도 있고요. 흑자 전환 지연됐습니다. 27년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그래서 25년, 26년에는 주가가 여전히 어려울 거라 보고 트럼프가 반도체 보조금 관련해서 어떤 말을 할 때마다 인텔의 주가는 흔들릴 것으로 보입니다. 구조조정 또한 검토하고 있고요. 그리고 배당도 멈춘 일들이 있었죠. 왜? 현금이 없으니까. 그렇게 파운드리 사업 부분과 AI 그리고 기존 CPU 최강자의 입지에서의 시장의 평가와 주주들의 재신을 먹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매우 저평가되어 있는 미국에 있는 종합 반도체 기업으로 일하는 점은 충분히 높은 수익률도 기대해보게 하는데요. 원래 주식이라는 게 저평가 받고 있을 때 사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때 팔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인텔은 또한 매력적인 요소도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왜냐? 미국 정부가 인텔을 버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전에 퀄컴이 인텔을 어떠한 합병한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최근에는 테슬라가 어떠한 합병한다는 말도 있었고 결국에는 인텔이라는 기업 자체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더라도 저는 3년 후에 인텔이 사라질까? 다른 이름으로도 존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텔 1부, 2부 들으면서 반도체 용어 좀 너무 어렵죠. 반도체 단어 용어도 어렵고 그리고 AMD라 했다가 엔비디아라고 했다가 여러분 천천히 공부해 나가시면 됩니다. 왜냐? 반도체 용어들 반복되고 또 반복되거든요. 그리고 이 지식들은 여러분 곧장 돈으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는 거에 있어서 망설이지 마시고 게을러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종목 분석하는데 정말 도움이 되는 유튜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